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리얼리티킷을 사용하여 비전OS용 앱을 개발한 비전문가 팀입니다. 우선 리얼리티킷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저희가 챌린지4에서 학습으로 선택한 비전OS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WWDC에서 처음 공개된 비전OS는 사용자와 디지털 콘텐츠가 물리 세계 속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3차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애플의 새로운 운영체제로 애플의 비전 프로에 탑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UI, UI킷, 리얼리티킷, AR킷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비전OS용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비전OS용 앱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다양한 프레임워크 중 리얼리티킷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리얼리티킷은 애플이 만든 AR 3D 콘텐츠 전용 프레임워크로 3D 시뮬레이션과 렌더링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주변 환경에 자연스러운 3D 객체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3D 모델을 손쉽게 앱에 통합할 수 있으며 모델에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고품질 그래픽을 렌더링하여 더욱 생동감 있는 AR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 오디오 기능을 지원하여 앱 사용자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현은 리얼리티킷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커스텀 쉐이더와 조명 처리를 지원하지 않아 현실감 넘치는 공간 조명 및 반사, 그림자 표현을 리얼리티킷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돌과 같은 간단한 물리 효과는 있지만 유체, 천, 연기 파티클 등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USDG와 리얼리티 중심으로 설계되어 외부 3D 모델 포맷은 직접 지원하지 않아 따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리얼리티킷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사항입니다. 비전OS에서는 앱의 UI를 윈도우 그룹 단위로 정의합니다. 이때 윈도우는 세 가지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2D 형태의 플레인, 공간 속에 떠있는 3D 윈도우인 볼륨 매트릭, 그리고 이 둘 중 하나를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오토매틱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플레인 형태의 윈도우, 오른쪽으로 볼륨 매트릭 형태의 윈도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앱이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하나의 윈도우만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토매틱을 사용하더라도 플레인 또는 볼륨 매트릭 중 단 하나만 선택되어 자동으로 열릴 뿐 나머지 윈도우들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윈도우는 개발자가 코드로 직접 열어주는 동작을 넣어야 합니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태스크는 뷰가 나타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비동기 블록인데요. 이 안에서 오픈 윈도우를 호출하면 앱 실행과 동시에 다른 윈도우를 자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랩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윈도우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버튼을 눌러 윈도우를 여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액션으로 윈도우를 열고 싶을 때는 스위프트 UI 버튼 안에서 오픈 윈도우를 호출하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해당 아이디의 윈도우가 실행됩니다. 따라서 앱 구조를 설계할 때는 다음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앱이 실행될 때 열릴 윈도우의 스타일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후에 열려야 할 창은 어떤 트리거로 또는 어떤 상황에서 열릴지까지 계획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비전OS는 윈도우가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개발자가 직접 제어해가며 열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술을 구동하기 위한 핵심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전OS는 기본적으로 호버 반응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3D 오브젝트 위에 시선이나 포인터를 둘 때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과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 시선과 포인터에 반응하는 인터랙션을 직접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얼리티 컴포저 프로에서는 3D 오브젝트가 입력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인풋 타겟을 추가해 오브젝트가 사용자 입력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콜리전을 통해 물리적인 경계를 정의하여 어떤 영역에서 반응할지를 지정합니다. 또한 비헤이비어를 활용해 탭 시 실행될 반응을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코드에서 USDA 파일 내 특정 앵커를 비동기로 로드하고 오디오 소스로 몰입 환경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엔티티 구성 요소를 설정한 후 리얼리티 뷰 전체의 제스처를 통해 비헤이비어 이벤트가 실행되도록 코드를 구현합니다.
다음은 X코드 상에서 실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로 리얼리티 컴포저 프로에서 제작한 Final Immersive Anchor 엔티티를 비동기로 불러와 리얼리티 뷰에 배치한 후 오디오 파일을 비동기로 로드한 뒤 앵커 엔티티에 연결하여 동시에 재생합니다. 그리고 find 엔티티를 사용해 특정 이름의 엔티티를 찾아낸 뒤 세 가지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추가합니다. 호버 이펙트 컴포넌트를 통해 시선이나 포인터가 닿았을 때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인풋 타겟 컴포넌트로 해당 엔티티가 입력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리전 컴포넌트를 설정해 입력이 감지될 수 있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비전 OS에서도 자연스럽고 반응성 있는 호버 인터랙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스처에서 Targeted to Any Entity를 사용해 리얼리티 뷰 내 모든 엔티티의 탭을 한 번에 감지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리얼리티 컴포저에서 블렌더 모델을 활용할 때 실제로 겪은 두 가지 기술적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블렌더에서는 스케일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작업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화면상 애니메이션이나 카메라 앵글을 기준으로 과장된 크기를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얼리티 컴포저는 실제 물리 공간에 배치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블렌더에서 크게 만든 모델이 그대로 들어가면 실물보다 훨씬 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상보다 모델이 너무 가까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미화감이 생기고 공간감 자체가 어색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특히 궤적이나 궤도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만 의미 있는 요소들을 블렌더에서는 크게 만들어도 문제없지만 리얼리티 컴포저에서는 적용할 경우 눈앞에 과도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너무 커서 시야를 가리거나 손을 뻗었을 때 물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블렌더 뷰포트에 1x1x1 기준 큐브를 배치해서 상대적인 크기를 체크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얼리티 컴포저로 내보내기 전에 컨트롤 A를 눌러 Apply or Transform를 수행해야 스케일이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